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부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기초지자체는 개인이 국가를 실감하는 최전선이다. 이는 제가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가의 거대한 목소리 속에서 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확성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거창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구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구민을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디테일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구정질문의 주제는 육아의 동반자로서 우리입니다. PPT 먼저 보시겠습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2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한 지역아동센터에 학부모 간담회에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학부모님들이 센터에게 원하는 점,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 이런 것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등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제 머리를 강타한 한 학부모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대기자가 많죠? 저희 아이는 중학생인데 대기하고 있는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하나 생각하면서도 부모 욕심에 그게 안 돼요. 지역아동센터는 학원을 보낼 여력이 없는 학부모들과 맞벌이를 하며 힘들게 사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는 자라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줘야 하는 시설이어야 함에도 부족한 예산과 제도적 부족함으로 인하여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를 미안하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오늘 구정질문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류외수 주민복지국장님, 답변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귀찮게 했죠, 그동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구정질문 전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얻은 우리가 놓친 디테일 중에서 국장님은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찾고 돕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자 통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위탁하고 싶지만 현재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아이들의 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마 집행부의 조사랑은 조금의 수치 차이가 있지만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고자 하면 이 많은 대기인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대기자를 파악한 바로는 실제 그 지역 아동센터에만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는 반면에 학교에 그 넓은 교실을 다니면서 이제 석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중복적으로 신청한 아동들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이제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을 아주 장기간 몇 년간 수년간 이용하고 있으면서 출석률이 70% 이하인 아동들을 먼저 퇴소를 그 정도 이제 기간이 되면 보통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또 한 가정에 한 세 자녀가 이렇게 다니면서 큰애는 고등학생, 밑에는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경우에 이제 고등학생이면 사실은 그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든지 자율학습을 하든지 이제 이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가급적 퇴소를 하고 밑에 다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이런 복지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출석률이 저조한 아동이라면 돌봄 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다른 아동의 퇴소 유도를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오래 이용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 퇴소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뭐 선뜻 동의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예산이든 뭐 시설 개선이든 집행부의 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 약 73명의 이제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아동센터는 예전에 민간이 공부방으로 설치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전환하고 난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3.3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그 열악한 공부방 형태의 작은 규모에서 이렇게 정원을 무한대로 사실은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지원이나 시설 개선만 가지고는 사실은 대기자를 줄이는 데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무한대로 아동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현재 전체 정원이 입소 완료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면 일부 수용 가능한 인원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장기적 과제로 대기아동 수를 줄여 나가는 것에 대해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일단 돌봄에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대기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를 위탁한 가정 중 맞벌이 부부가 약 70%에 가까운 68.5%를 차지합니다. 또한 전체 학부모 중 약 68.5%가 야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맞벌이 부부 중 약 67.2%가 야간 돌봄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의견에는 지역아동센터 덕분에 맞벌이가 가능하다고 감사함을 느끼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저녁 돌봄이 사실상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저녁 돌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11호 지원하는 10시까지 이제 네.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야간 돌봄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비와 11호 지원하는 9시까지 하는 시간 연장형이 있습니다. 근데 야간 돌봄은 사실은 지금 2025년에 신청 기관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시까지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에 공모를 했더니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서 신청을 했고 사실은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2개소만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집행부랑 저랑 인식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데요. 약간 서로 바라보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1개소 지역아동센터 전체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 결과는 아마 국장님 말씀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무려 16개소에서 저녁돌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 여부를 떠나서 필요하다는 거죠. 센터에서는 분명히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부서에서 답변 주신 2025년 지역아동센터별 운영 시간입니다. 이 자료만 봐도 8시 이후로 운영 중인 센터는 13개소입니다. 이 센터들은 저녁 돌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 센터장 혼자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한 번쯤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진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제가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건 언제든지 제가 제공할 용의도 있습니다.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작년 11월에 일단 사전 수요 조사를 사실은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공모를 하면서 전체 지역 아동센터에 희망하는 시설이 있는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설문 조사를 했었고요. 지난 그 구정 질문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2차 수요 조사를 3월 18일에 했습니다. 했더니 그 결과는 희망 시설은 8개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조사한 자료는 16개고 집행부에 조사한 자료는 8개라면 이게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서로의 질문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행보다는
야간 돌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에 데이터상으로도 집행부의 데이터든 제 데이터든 증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돌봄에 대한 예산은 11호 편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시 매칭 외에 자체 재원, 즉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구비도 투입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만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지만 이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디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정당성에 대해 따져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걸 인지한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은 작년 10월 2일 국고 보조 간회시 공문을 보고 저희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 10월쯤에 우리가 삭감될 거를 예상했다라면 이러한 부작용을 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은 원래 필수 운영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포함해서 총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시에 근무를 하면 밤 9시까지 근무하면 총 8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연장 없이도 일단 일부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사실은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아동센터 여건상 이제 뭐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해야 되기도 하고 이래서 오전 근무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이들 공부나 이런 걸 위해서 조금 조기 출근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저녁에 야간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것이 부작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돌봄 공격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서 엄청 부담을 느낄 만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할 생각은 당시에 못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구군비 자체 재원의 추가 지원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아동의 돌봄을 강화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입니다. 우리 부산 진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진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저녁 돌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녁 돌봄을 위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의에 좀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산 투입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야간 돌봄을 다시 추진하실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다음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토론에 있어서 국장님과 저와의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 돌봄의 확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거기다가 추가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단계적으로든 아니면 당장에 많이 하든 어쨌든 그거는 협의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은 국장님이랑 정아랑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본 의원의 제언과 더불어서 같은 방향을 함께 나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내려가 해서- 주셔서 좋습니다. 예. 저의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항상 집행부에게 제언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고. 청년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청년이 모여야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즐기는 게 돈이 된다고 수도 없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을 모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규제에 막혀 있다면, 그 규제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 규제는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서면 상권의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국 대비 부산의 상가 공실률이 비교적 매우 높은 편이며 점포 카페 거리와 다양한 술집, 소품샵 등이 많이 위치한 서면 점포의 경우 역대 최고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면의 현실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가장 젊은 도심 지역인 서면은
어느 순간 공실이 넘쳐나는 지역이 되었으며 과거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께도 그동안 좀 귀찮게 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쭉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서면 인근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까 의원님께서 띄워주신 차트도 보았지만 저희들도 서면 상권 공실률이 국가 통계 포털 자료상에 서면 점포 구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24년 2분기 기준 10.2%로 전국 평균 8%보다 높았습니다. 이게 통계를 보셨잖아요. 네. 통계는 사실 한 발짝 늦습니다. 네. 아마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 공실률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부산 자영업자 수가 2023년에 34만 4천 명에서 2024년 31만 명으로 9.9%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서면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우리 군은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서면 상권 회복을 위하여 민선 8기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2024년도에 용역을 시작하여 작년 2024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면 빛축제, 서면 일본과 맥주축제, 젊음의 거리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젊은 청년 방문객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로 인한 공실 증가와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유동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침체된 서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서면 1번가와 만찢기를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상권을 조성하고자 현재 2026년 상권 활성화 사업 서면 시즌 3 공모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4월 말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청년 친화도시에 선정되어 청년 친화도시 추진 사업으로 e스포츠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산 e스포츠 경기장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서면 상권과 문화와 트렌드가 접목된 공간으로 청년들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6개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세대별 테마거리나 청년 친화 도시, 상권 활성화 사업 시즌 3 이런 거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성과를 나타내는데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세대별 테마거리는 10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최종 완료가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완료 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15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의 5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모두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본 부분은 네.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예. 성과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성과가 그러니까 성과가 우리가 이 시책이라는 것도 정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과를 보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주구장창 주장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번 구정 질문에도 요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지만 좀 다른 주제라는 거를 좀 유의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굳이 깔끔한 가게보다 불편한 야외에서 밥을 먹고 음주를 하는 것을 즐길까요?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수 사례 보시겠습니다. 여수인데요. 여수를 방문하는 이유는 여행의 이유가 크지만 여행객들 대부분이 낭만 포차라는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오로지 낭만 포차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으며 이는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음 사례 을지로 사례 보시겠습니다. 을지로의 경우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음식들을 캐주얼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 인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두 가지 공통점은 야외 지식 공간이 마련된 것과 네.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하고 있고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설비나 특별한 건물이 없어도 그냥 야외 취식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몰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진구 관내에 이렇게 야외 취식이 가능한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현재 관내 야외 지식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점령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 뒤편에 노점 35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롯데백화점 노점 같은 경우에는 야외 취식이라는 개념도 물론 있지만 좀 허가받은 영업이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게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관내에 이렇게 야외 취식 가능한 공간이 좀 적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부산 진구는 부산광 시내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면이라는 주요 관광지로 인해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는 특성도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모여드는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뭔지에 대해 우선 파악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이 작년부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포장마차는 야외 취식 공간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음식 조리와 영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인근 가게들의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야외 공간의 풍경, 햇살, 바람 등 자연을 느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인근 상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 절차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우선된다면 사람들을 유인하는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지구 관내에 이러한 야외 취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봄, 가을이라도 일시적이더라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작년 서면 1번가와 점포 사익기를 상대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여 맥주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주민들의 반응도 많았고 상권에서도 호응을 주었습니다. 올해도 젊은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맥주 축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야외 공간 테이블과 의자를 내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야장 문화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청년 유동 인구 및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도 지금 제2차 부산 진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및 청년 진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8월까지가 완료가 되는데 이때에도 용역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청년들이 많이 안 모이는 그런 곳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구의원님께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야외 취식 공간 운영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이나 안전 등의 문제는 또한 수반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심형 대표 상권인 서면에서 야외 취식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많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야 늘상 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네. 합법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 되고 제가 아까 주민복지국장님이랑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은 사실상 저는 안 하겠다라는 말로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이 예,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방향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 예. 제가 이러한 컨텐츠를 구상하면서 어떤 규제 사항이 있을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5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개곡소 5개 영업 신고 절차 안내선에 도로법상의 도로에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도로 점령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장마차와 같은 영업 행위를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네. 테크하우스를 통해서 인근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과 관광객이 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돼 버리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규제 행위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시학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 검토해야 될 수많은 검토 중에 요 하나는 사라진 거 아닐까요? 내가 영업 행위를 하지 않고 그저 공간만 설치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죠. 테이크아웃 하고 뭐 어디서 배달을 시켜 먹고 그건 온전히 소비자의 몫인 거지. 우리가 영업 행위를 허가해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제가 제언드린 이러한 대안들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 보십니까? 네. 상권 활성화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구체적인 무슨 안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제가 다른 데서 꼭 이야기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청년들 간에 한때 유행, 한때 트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면은 부산광역시 안에서 가장 발전한 상권이 서면은 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향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방향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집행부분들도 뭐 도로관리과라든가 이런 집행부 모두가 이런 방향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면 끝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속적인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상의하고 우리가 꼭 방향에는 동의를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방향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청장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결국에는 뭐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만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의 동의를 한 번 더 여쭙고자 자리에 올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야간 돌봄, 지역 아동센터의 야간 돌봄의 방향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 아동센터가 20년 넘게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져 왔던 돌봄 기관으로서 자리를 매김해왔던 게 사실이고, 문제는 아까 국장이 답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73명이라는 아동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영업장이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단체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인 수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답변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우선 돌봄 어린이부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시간 연장형 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수 운영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는 7시간이죠. 네. 근데 종사자는 8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1시에 출근을 해서 9시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자체가 바로 시간 연장형 근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건 앞에 우리 복지국장 답변처럼 지난해 7월 달부터 25인 이상 영업장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 해가지고 삭감이 되는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간 연장형 사업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지난해는 10개소가
시간 연장형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2개밖에 하지 못하는, 결국은 예산 때문이죠.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또 다른 여러 가지 다 함께 돌봄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 함께 돌봄, 또 학교 늘봄 이런 것까지도 좀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고, 또 야간 시간대에 그 수요가 필요한 학생들 수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또 검토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라면, 구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그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짧게 야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관해서 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뭐 운영 시간을 뭐 뒤로 당기건 앞으로 당기건 이거는 약간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따져볼 문제고, 네. 지금 청장님의 저는 의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야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필요 없다라고 보는지. 야간 돌봄 필요한 학생이 있으니까 네. 이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요 조사부터 수요 조사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네, 네. 생각하고, 수요 조사가 당연히 있으면 그에 따른 공급이 필요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근데 중앙에서는 안 준다. 그러면 전 구비를 마련해서라도 이런 사업진을 좀 해소하는 방향이 낫다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예. 그 돌봄 공격을 위해서 기초단체에서도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부분 청장님과 함께 좀 계속 좀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가 공신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렸는데요. 야외 취식 공간, 이게 되게 우리 기존에 관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여러 규제, 여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래도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야 이 지역에 청년들이 옵니다. 이 지역에 청년들이 재밌는 게 있어야 오지, 재밌는 게 없다면 청년들이 서면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같은 조건이라면 해운대나 광안리로 갈 확률이 더 큽니다. 수영이나 해운대구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야외 취식하는 공간을 우리가 알고서도 묵인하고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친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 일단 우리 부산 진구 서면 상권, 서면 플러스 점포동까지 포함해서 예, 서면 상권을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도 전체 매출은 7.6% 감소를 했고, 네. 또 유동 인구는 8.1%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매출도 떨어지고, 그런데 점포 수는 또 소폭 상승을 했어요. 수요가 적은 만큼 공급도 적어져야 되는데 수요는 자꾸 적어지고 있는데 공급은 살짝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서면 상권이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많이 힘들죠. 교통이 안 좋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맛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 친구도 지금 예외는 아니다.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서면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했고, 목표 연도는 내년도 목표 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년 해봤고, 그 성과로서는 아까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통해서 집객 효과는 많이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매출도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면 상권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아까 우리 강지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야외 포장마차 형태의 야외 취식 공간. 야외 예. 취식 공간. 예. 근데 우리 서면 지금 그 롯데디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야외 취식 공간도 상당히 그 사람들, 젊은 층들을 불러들이는 집객 효과가 상당히 높은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첫째 문제가 그 도로의 보행자 안전 문제, 또 통행 차량의 불편 문제, 또 밖에 도로에 그런 취식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 떠들고 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울 수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그런 그 동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장소가 어디일까? 이제 오늘 질문 받았으니까 그런 장소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서로가 그 상권 활성화라는 큰 테두리 아래서 또 그에 뒷받침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서로 맞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금 뭐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또 지난 2월 달에 청년 친화도 도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청년이 즐기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행정기관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젊은이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꼭 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나 방향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쨌든 필요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청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다만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책을 추진할 수 없으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다가 제가 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거든요. 그런 장소를 우리 강지백 의원과 같이 한번 현장에 나와서 예.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장소가 좋은지도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보고 우리 청장님께서 해주신 점포 맥주 축제도 서면 1번가 맥주 축제도 저는 다 관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상시화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우리가 시체 추진해 나가면 상권 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방향에는 동의를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안 되는 방법을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같이 찾아 주십시오. 그게 제가 청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입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 내려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지역에 청년들이 몰리고 저의 20살 때, 30대 초반 때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울고 웃고 떠들고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두 동의하지 않을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서면 살려서 부산에서 제일 가는 상권, 부산에서 자본과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곳으로 서면이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